오늘은 제가 남편과 합의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시킨 이유를 풀어볼까 합니다. 2년 전 남편이 은퇴를 하고 갑자기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혼자 아이들을 보면서 일을 하다 보니 수입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떻게든 돈을 쓰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발비며 외식비며 하다못해 자기 낚시갈 비용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적은 돈은 제가 주기도 했는데 큰 돈은 저도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못 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저와 아이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나르시스트가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4-5시간 밖에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안 하는 날이 더 많은 제가 큰 돈을 벌 수 없음에도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때도 있었지만 생활비를 제가 감당했기 때문에 크게 저금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으로 방문을 할 때에도 제가 비행기 값이라도 좀 보태줄 수 없겠냐고 했더니 돈이 없으면 가지 말라고 냉정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친정 식구들 보고 싶은 내가 감당해야지 하면서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서 한국을 다녀왔어요. 3명 비행기 값에 호텔 값 그리고 한국에서 쓴 돈까지 정말 휘청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안 갔으면 지금까지 못 갔을 거 생각하니 전 재산 털어 다녀오길 잘한 것 같아요. 문제는 남편이 이상하리만큼 저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급기야는 집 대출금을 저에게 반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집 대출금은 남편 월급에서 나가고 제가 버는 돈은 생활비로 쓰면서 그동안 지내왔는데 갑자기 대출금 반을 저에게 내라고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것도 반 낼 수 있어? 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대뜸 저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양심도 없냐? 이 집에서 10년을 넘게 살면서 어떻게 대출금 한 번 안 내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계속 무시했죠. 가뜩이나 한국 다녀와서 돈이 없는데 대출금 반을 내라니. 제가 능력이 되면 대출금 반이 문제겠어요? 더 낼 수 있죠.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니 사람이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자기의 억울함을 아이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쁘다. 아빠한테 돈을 다 쓰라고 한다. 이 집 대출금도 아빠가 내고 전기세도 아빠가 낸다. 엄마는 돈이 있는데 돈을 하나도 안 쓴다 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아빠가 하는 소리가 다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둘째 아이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또 둘째 아이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를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빠가 맞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아이도 저도 대화만 하면 자꾸 다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저에게 큰 돈을 요구했는지. 저 몰래 작은 식당을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시작했는지 누구랑 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날부터 식당 이름과 메뉴들 그리고 그 식당에 관련된 서류들이 집에 굴러다니기 시작했고 제 이름도 함께 들어가 있는 공용 계좌에서 큰돈이 그 식당 이름으로 몇 번 송금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공무원만 하던 사람이 이 불경기의 식당을 시작했다니 참 답이 없더라고요. 큰아이는 곧 대학도 진학해야 하는데
의논 없이 은퇴한 거 하며 제 몰래 식당을 오픈하지를 않나.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제가 그렇게 미련하게 가족을 지켰나 싶어요. 아마 가스라이팅의 역량인 것 같아요. 식당에 돈이 들어가면서 돈이 쪼들렸던 모양인데 저는 남편이 식당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 연금 받는데 왜 돈이 없어? 라고 했더니 남편의 대답은 연금이 얼마 안 돼 입니다. 일을 더 해도 되는데 50살도 되기 전에 서둘러 은퇴를 해놓고 연금이 얼마 안 된다는 그런 대책 없는 말이 어디 있나요? 저에게 집 대출금 반을 내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눈이 돌아가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저와 아이들을 공격하길래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더니 변호사 말이 참 쓰리더라고요. 보통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고 아내분은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려고 보니 남편이 아내 몰래 집 담보 대출금으로 집값을 다 날린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케이스가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사모님 케이스도 남편분께서 식당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 아마 사모님 몰래 집 담보 대출을 100% 했을 것 같고 만약 합의를 하자고 시간을 끌면 남편분께서 집을 팔 수도 있다. 그때는 어차피 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리고 집이 없어지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시겠느냐. 소송을 진행하면 남편이 더 이상 집담보 대출도 못 받고 판매도 안 되게 막아 놓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왜 저는 그동안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남편은 집을 엄청 아끼는 사람인데 설마 집을 날리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죠. 집이 없으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지? 렌트비를 벌기 위해 나는 더 일을 해야 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못 해주겠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변호사 비용 많이 드니 소송까지 가지 말고 우리 합의를 하자.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변호사를 만나고 온 것이 화가 나서 저에게 더 악랄하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심하게, 더 강하게 협박을 해야 내가 겁을 집어먹고 이혼을 못하니까. 그것이 또 나르시스트들의 사고 방식이죠. 저는 저를 협박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지금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 그리고 그 다음날 변호사에게 가서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작년 10월의 일입니다. 제가 소송에서 남편에게 원한 건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집한 금액의 반, 남편 연금의 반, 그리고 내 변호 비용을 남편이 부담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조항은 남편이 빨리 사인을 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보통은 남편들이 버티다가도 부인 변호 비용을 감당하기 싫어서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장을 받은 남편이 한 행동은 사인 대신에 저를 맞소송 거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 조건으로 이혼을 못하겠다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된 상태로 11개월째이고요. 3번 재판장에 출석을 했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매번 틀어진 상태에서 재판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 또 출석 날짜가 잡혀 있는데 그때가 마지막이길 기대해 봅니다.